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오늘은 통합 예선 2회전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화재배 이번에도 변화와 혁신의 기전답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네, 항상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네. 여자조 창설 그리고 시니어조 월드조. 이번엔 또 다른 조가 창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바둑 꿈나무 대회를 열어서 우승자에게 예선에 참가 자격을 주었습니다. 네, 바로 66대 1의 선발을 뚫고 올라온 이 어린이가 오늘 출전을 합니다. 중국 기사와 맞붙게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삼성화재가 후원합니다. 우승 상금 3억 원, 준우승은 1억 원입니다. 통합 예선은 7월 15일 어제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6일 동안 수요일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본선은 9월, 결승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한 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한 판은 조한승 구단이 출전합니다. 역시 중국의 타오실란 5단과 붙게 되는데 조한승 구단이 무게감은 좀 더 있어요. 랭킹 면에서도 앞서 있고 그리고 네. 세계대회 경험도 많고 하지만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상대 전적에서는 한 판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또 한국에서 두기 네.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잘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 항상 안정적인 성적을 내는 기사잖아요. 네. 세계대회에서도 준결승까지 올라간 적도 많고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네. 삼성화재배하고는 인연이 좀 잘 닿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삼성화재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게 올라간 게 이제 16강 진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그런 기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스타트를 잘 끊어서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은 이번 목표가 본선 진출은 아니겠죠. 저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출전하는 김범서 어린이 과연 이 중국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펼쳐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한중전 두 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2회전입니다. 네, 모두 일반조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화재배 바둑 꿈나무 선발전을 통과한 김범서 어린이, 또 중국 신예 권차 5단입니다.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당연히 좀 불리한 싸움이 되겠지만 좋은 내용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 출전하죠. 타오실란과 맞붙게 됩니다. 상대 전적 밀려있지만 그래도 조한승 구단 믿어볼 만한 선수입니다. 자, 삼성화재배 제한 시간은 2시간, 초읽기는 1분 5회입니다. 덤은 6지 반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중계할 때 네. 한국 선수들이 다 100을 쥐고 뒀는데 아, 오늘도 그렇네요. 우연찮게 네. 다 이제 100을 잡고 시작을 했네요. 또 공통점, 한국 선수들은 다 초읽기에 몰리고 시간을 잘 썼는데 이 중국 선수들은 많이 남겨놨단 말이죠. 성적이 좋지가 않아서 아쉬운 첫날이었는데요. 아마 오늘도 초반 진행으로 속도로 봤을 때는 어제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초반, 중반을 중요시 여겨서 느릿느릿하게 가져가고 네.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승부는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이제 그 딱 한 번의 전투에서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과 중반은 상당히 빠르게 둡니다. 물론 모든 기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빠르게 둬요. 그렇게 이 한국 선수들은 좀 더 골고루 시간을 분배하고 중국 선수들은 딱 중반전에 집중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뭐가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당연히 정답은 없겠죠. 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타오실란 5단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만 해도 네. 저 타오실란 5단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둬본 적도 없고요. 네. 그래갖고 동료 기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뭐 기풍이야 기보를 좀 보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알 수 있지만 뭐 속기판지, 장고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는데 기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린 아직은 기사들도. 베일에 쌓여 있는 선수군요. 네, 제가 뭐 장고파야 속기파야 물어봤더니 애매하다. 그리고 기풍은 이랬더니 이제 다들 많이 했던 이야기가 침착하고 힘이 좋다.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로는 재미가 없는 바둑이다. 아, 네, 그게 또 기보를- 재미가 네, 있을 수가 있군요. 그 네. 기보를 놔보는데 참 재미없더라. 뭐 아.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기보를 좀 잠깐 봤는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침착하게 판을 운영을 하는 바둑을 많이 봤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힘이 좋다라기보다는 더 유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균형 감각이 정말 좋은 바둑 그리고 특히 100번으로 이제 반면 운행이라고 하죠. 집 균형을 잘 맞춰가는 그런 바둑을 정말 잘 두는 기사입니다. 조금 이제 약점으로 평가되었던 부분이 이제 승부처에서 좀 독한 면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확실히 끝낼 때 안 끝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네. 한 몇 년 전부터인가는 그런 모습도 거의 없어졌어요. 바둑이 상당히 사나워지기도 했고. 그런 독한 것이 없다는 건 스타일이 낙관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둑을 항상 조금 편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수나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잘 하진 않았었죠. 근데 지금도 낙관파이긴 한데 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뭐 비관파가 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네, 지금 타오실란 5단이 이 어깨를 짚는 수를 두었는데 이것도 뭐 정석의 하나입니다. 뭐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 두고 백도 이제 우아기를 걸쳐가고 이런 바둑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위로 밀어가네요. 네, 위로 밀고 여기를 이제 붙이고요. 이 날일자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곳을 둘 수도 있어요. 두고 뭐 지키고 손을 빼고 우아기를 지키고 뭐 이런 바둑도 있었습니다. 좀 더 발빠르게 갈 수는 있겠군요. 네. 자, 조한승 구단은 한국 랭킹 이번 달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몇 년 동안 랭킹이 거의 바뀌지 않은 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좀 네. 조한승 구단답지 않게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17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한승 구단 바둑을 중계하면서 순간적으로 랭킹이 잘못 나온 줄 알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일자가 앞에 없어야 되는데 네. 생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그 이후로 또 조금씩 올라가서 조한승 구단은 랭킹 항상 이 10위권 언저리일 때가 정말 뭐 많았습니다. 네, 뭐 찾아봐도 거의 10위에서 12위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타오실라는 중국 랭킹 27위입니다. 중국에서는 27위까지 가기도 좀 힘들겠죠. 중국도 50위권까지는 뭐 거의 다 이제 한국 기사들이 많이 만나기도 하고 잘 알만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중계 바둑으로 보여드리는 뭐 타오실란 5단, 뭐 거원차 5단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나 내년보다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아마 한국 팬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조한승 구단과 타오실란 5단의 나이 차이가 동갑이네요. 띠동- 띠동갑. 네. 네.
조한승 구단이 거의 입단할 때쯤에 태어났군요. 자, 여기서 백이 좀 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곳으로 나가는 수는 뭐 거의 두어지지가 않아요. 무거워질 수가 있네요. 네, 여기도 네. 붙이는 것도 귀에 맛도 남아 있고 잡아도 또 협공당해서 돌이 괜히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느는 수는 거의 두지 않거든요. 거의 뭐 붙이는 수 한 수, 날일자를 할 때 이제 뭐 치받느냐, 그냥 안쪽으로 단수를 치느냐. 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제 넘어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 뭐 거의 두어지진 않아요. 너무 낮게 깔리나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인데 그러니까 실리는 많이 차지했지만 흙이 두텁고 또 쉬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뭐 주변 배석에 따라서 정석이라는 것은 많이 바뀌긴 하지만 지금은 워낙 뭐 첫 번째 정석이기 때문에 주변 배석이 특별할 게 없고요. 네. 그 진행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중국 기사들하고 둘 때는 좀 의도적으로 초반을 빠르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사들하고 뒀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이랑 뒀을 때 항상 초반에 제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중후반에 승부처에서 시간이 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의도적으로 초반을 네. 좀 빨리 두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중국 기사들하고도 마주칠 기회가 많죠. 을조리고도 참가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성적이 만족스럽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3승 4패. 조한승 구단 그렇게 만족스러운 네. 성적은 아니겠죠. 네. 본인에게. 사실 예전에는 중국 리그 이제 을조 용병으로 가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용병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 기사들과 많은 대국을 펼쳤는데 총 7번을 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그 용병으로 많이 가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용병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 가게 되면은 4명 중에 이제 거의 주장급으로 보통 많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7번을 두는데 5번을 한국 기사들이랑 뒀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리그인지 바둑 네. 리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제 조한승 구단이 뭐 을주리그에 참여를 해서 중국 기사들과 7번을 뒀는데 3승 4패. 이거는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조금 성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데 한국 기사들하고 둔 게 2승 3패이기 때문에 뭐 꼭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동료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역시 다른 팀의 용병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과 네. 붙은 거니까요. 자, 흙은 바로 젖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늘고 날일자를 두면은 사실 먼저 날일자 두고 여기 둔 거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흙은 하지만 이제 기풍에 따라서 네. 여기서 이제 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 자체가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손을 돌리는 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받아둬야 되거든요. 이 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날일자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백은 이제 우아기 쪽을 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장면에서는 눈목자로 걸쳐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귀로 뒀을 때 두 칸을 띄면서 이 두 칸 벌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 흙의 이제 두터 모양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이다. 네. 그리고 협공을 했을 때 협공하는 바둑이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기본 정석이 이제 네. 진행이 되고 백이 선수를 잡게 되겠네요. 네, 선수를 잡아서 뭐 먼저 이제 상변 쪽을 걸쳐 가기 시작한다면은
흙의 두터움과 백의 실리가 잘 어울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고민되는 정석 선택이죠. 어딜 두어도 흙이 나쁘지 않을 텐데요. 세력이나 두터움을 좋아하는 기풍이라면 협공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뭐 실리에 민감하다면은 귀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그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한 칸 뛰는 정석도 있긴 있어요. 한 칸 뛰고 다가서서 올라가면은 뭐 귀를 차지하는 뭐 이런 정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칸을 띄었죠. 귀는 넘겨주겠는데요. 네, 백은 날일자로 네. 거의 들어가고요. 이제 협공을 했을 때 백이 이제 그냥 올라가는 정석도 있고 이곳을 둬서 네,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도 있습니다. 벌려놓고 손을 뺄 때도 있는데 지금 배석은 별론가요? 지금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벌린 이후에 뭐 또 벌리던지 손을 돌리던지 하는 이런 바둑이 있는데 지금은 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을 돌렸다가 이곳을 당하면은 그냥 곤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가 돌이 와도 공격 네. 대상이 안 될 때는 두어지지만 지금처럼 상대가 돌이 왔을 때 공격 대상이 되면은 좀 부담이 되죠. 뭐 좌학이나 우학이 모두 어렵지 않은 정석인데도 오늘따라 조한승 구단 더 신중합니다. 이 어제 홍민표 구단과 장혜이제 구단 대국 보내드렸었는데 저희가 장혜이제 구단은 이 바뀐 스튜디오에서 두는 게 처음이니까 네. 좀 어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좀 걸어보겠다라는 네. 말씀 드렸었는데요. 타오 신랑 오단도 좀 그런 건 있겠어요. 당연히 처음 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대국을 펼치는 스튜디오 자체가 좀 변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무조건 처음이에요. 네. 네, 어제 좀 기대를 걸어봤는데 별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픈 기전에 많이 참여를 했었던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식당에 가서도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견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떻게 보면 1년에 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와갖고 항상 묵는 호텔 그리고 식사하는데도 거의 뭐 정해져 있다시피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어색하지 않게 이 한국경 근처를 돌아다녀요. 그렇네요. 네. 뭐 한국에서 하는 뭐 이벤트 기전 빼고서도 삼성화재배나 LG배 등 몇 번 올 일이 네. 있으니까요. 아주 낯설진 않겠네요.
이 장면에서 장고가 길어지는 것은 조금 의외네요. 거의 날일자 달리는 한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고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걸까요? 음, 네, 역시 무난하게 네. 들어갔고요. 여기서 나가느냐 붙이느냐가 있었는데요. 나갑니다. 그래도 막히지는 않겠다는 의지고요. 타오신라 5단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속기로 일관을 하죠. 네. 당연히 이 자리다 이런 곳은 크게 생각하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조한승 구단은 이 돌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싫다. 두 점머리 맞는 것은 아프지만 붙여서 나가고 보통은 이제 느는 것까지가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여길 있던지 아니면은 젖혀서 잡던지 늘어서 원래는 거의 제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좌하기 쪽에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밀면은 넘어가는 모양이 되거든요. 네. 막는 수는 잘 안 두어지는데요. 백을 못 살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확실히 살아있지 못하게 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변 쪽에 이제 집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 하지만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득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백이 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은 흑이 이제 기세상으로라도 중앙 쪽으로 젖히는 바둑이 많은데 타오신라보다는 그래도 뭐 집을 선택을 했고요. 뭐 못 살아있지만 흙이 들여다봤다면 한 집도 없는 말일 텐데 그래도 지금 한 집은 보유가 됐습니다. 흑도 여기서는 이제 우변 쪽으로 이 정도로 벌리는 것이 무난하고요. 이 바둑을 이제 조한승 구단이 두텁게 가져가려면은 날일자 정도로 한번 받아두는 거고요. 좀 발빠르게 가져가려면은 뭐 걸친다든지 해서 좀 큰 곳을 먼저 두는 거죠. 지금 세 칸으로 많이 갔네요. 골렸어요.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 바둑을 두텁게 가져가겠다 네. 이런 뜻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세 칸이나 벌렸는데 나중에 백이 침입을 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침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곳이 돌이 와서 이렇게 두텁게 되면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런 돌들이 없는 상황에서 침입을 하면은 일단 이곳을 붙일 때 젖힐 수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잡히는 꼴이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모양 자체가 그냥 따라 나가도 백돌과 여기 우변 백돌이 양분이 되고 좀 더 뭐 강하게 둔다면 이런 데 네. 이제 끼어 이어서 끊는 것과 단수 치는 거 맛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모양이 너무 안 좋군요. 네, 들어가는 수는 네. 뭐 사실상 없습니다. 백도 날일자로 이제 두텁게 둬놨기 때문에 이 돌은 이제 더 이상 뭐 공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집이 확실히 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데가 이제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백도 뭐 둘 이유는 없지만 선수라고 보면은 두터우면 두텁다고 봐야지 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서 흑도 공격을 멈추겠네요. 흑은 이제 거의 뭐 날일자로 걸쳐가느냐 아니면 네. 우상기 쪽을 뭐 날일자 정도로 지키느냐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한승 구단이 좀 피곤한가 본데요. 연신 하품을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 삼성화재회가 중식 시간이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오후 1시에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딱 식사를 하고 올 시간이죠. 보통 이제 선수들이 네. 뭐 흔히 말하는 아점을 네. 먹고 많이 대국을 하러 옵니다.
그래도 오전에 둘래, 낮에 둘래 하면 낮을 좀 더 선호하겠죠. 아무래도 낮에 두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 바둑팬 여러분들은 그 기사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되게 늦게 자고 네.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많이 있어요. 그다지 네. 모범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제 뭐 리그, 바둑 리그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리그에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안 자요. 뭐 새벽 5시, 6시까지 일부러 안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한 4시, 오후 4시 정도까지 막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딱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좀 맑을 때 대국을 하기 위해서 네. 생활 패턴 자체를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오전에 심하게 운동을 해서 점심 때 피곤하게 만들어서 낮잠을 잔 다음에 저녁에 대국을 하러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 뭐 회사원들 같은 생활 패턴은 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세계 대회 기록을 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대국을 했다면 뭐 생각도 못할 일이겠지만 점심을 먹고 기록하면 그렇게 졸려요. 엄청 졸리죠. 대국을 해도 졸리는데 뭐 기록을 하는 거는 사실 직접 대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졸립니다. 네. 그래서 그 대국을 했던 한 사범님이 직접 누른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민망했는데요. 엄청 화가 났었겠는데요. 자, 타우신란 5단은 뭐 좌상귀에서도 거침없네요. 배경수를 물어봅니다. 중국 기사들은 확실히 초반은 진짜 빠르게 두네요. 어차피 여기서 흙이 나를자를 두나 뭐 또는 넓게 벌리나 그것 때문에 바둑을 그르칠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면에서 뭐 나릴자를 두던 벌리던 뭐 아니면 우상기 쪽을 네. 이렇게 굳히던 다 이제 둘 수 있는 수법인데, 어느 것을 둬도 뭐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판의 바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타오실란 5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석 그 선택을 보시면은 그냥 딱딱 뭔가 돌이 정해지는, 굳혀지는 그런 정석을 지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상기도 가장 간명하면서 두터운 정석을 지금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결정을 잘 지어놓고 가는 걸 선호하네요. 여기서 이제 조한승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들은 가장 뭐 쉬운 것은 정석 진행을 시켜놓고 우상기 걸치는 것, 네. 아니면은 여기로 이제 걸친 이후에 협공이나 아니면 붙이는 것,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좌상귀는 흙이 이제 나릴자를 들어왔을 때 베개 모양이 사선으로 한 칸이어서 3-3이 더 커 보이는데 3-3 뺏겨도 괜찮을까요? 물론 3-3의 가치가 백이 날일자로 받았을 때보다는 크긴 하지만, 뭐 작전을 상변 쪽으로 잡아도, 예를 들어서 받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상황은 절대 아니죠. 네, 또 고심 끝에 역시 가장 기본적인 정석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포석의 단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상귀 쪽으로 가나요? 네, 당연히 뭐 우상기 쪽을 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디로 걸치나요? 아무래도 우변 쪽에서 걸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어디로 걸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 조금이라도 넓은 데로 걸치는 것이 실수가 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둑 두시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게 이런 장면에서 어느 쪽으로 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돌이 여기는 하나 이제 더 화점 자리랑 가깝게 와 있죠. 세 칸으로 벌릴 수 있으니까요. 상변 같은 경우는 지금은 2칸밖에 벌릴 수가 없습니다. 우변 쪽이 모양이 더 잘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방법이 뭐 자주 등장하는 수법은 아닌데 3-3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을 들어가는 것은 이 양쪽의 돌들이 낮을 때 네. 가능해요. 정석이 끝나고 나면 선수는 백에게 돌아오죠. 네, 양쪽의 돌이 낮을 때 이제 선수를 뽑고 이렇게 어깨 짚음 정도 하면서 삭감을 하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작전입니다. 하변 쪽부터 건드려 갑니다. 이게 지금 성립을 다 잡으러 가자고 하는 수도 생각해 봤을 텐데 흑은 차만두네요. 타오실라보다는 조금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위로 두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늘 때 막아서 두기에는 수가 부족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의 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위로 젖혀도 단수치고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입구자로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전투가 돼요. 이 전투가 백이 좋다. 백이 좋아 보입니다. 네. 흑이 조금 더 곤란해 보이네요. 화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한 칸 뛰고 넘어가고 이 정도로 진행을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상귀 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끝나게 되면 포석도 마무리되는데 조한승 구단이 타오실란 5단보다는 상대적으로 포석에 시간을 더 드리고 있네요. 자, 이제 포석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2회전입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2회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많이 가는 대국이죠. 네. 이 대국 지금 잠깐 이제 카메라에 비친 그 대국 시간 지금까지 사용한 시간을 봤는데 똑같이 사용을 했네요 지금. 아니군요. 약간 차이 네, 나네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채널을 돌리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떤 기사지라고 좀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프로 기사는 아닙니다. 네. 그 이름 옆에 이렇게 A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아마추어라는 뜻인데요. 네. 김범서 이제 이번에 바둑 꿈나무 대회에서 우승을 한 어린이죠. 네, 물론 삼성화재배가 이 프로 기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아마추어 선발전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김범서 어린이는 아마추어 선발이 아닌 삼성화재배 바둑 꿈나무 선발전을 뚫고 올라온 한 명의 어린입니다. 이번에는 이 김범서 어린이뿐만이 네. 아니라 이 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던 어린이들 모두에게 이제 본선 때 프로 기사 대국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고요. 네, 이 대부분이 프로 기사를 지망하는 친구들일 텐데 뭔가 이 멘토를 만난다는 네. 느낌의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범서 어린이에게도 지금 이 대국하는 순간 자체가 정말 긴장되고 흥분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범서 어린이가 이 대국을 펼치면서 뭐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된다, 무조건 뭐 뭘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그냥 덤덤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둬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긴장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안 될 수 없죠. 지금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변에서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예 처음 보는 형태인데 일단은 조금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하변이 좀 크게 들어갔을까요? 이 2점 살리기는 어렵겠죠. 지금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위로 단수 치고
나가고 이제 밀어서 버려야 되는데 하변 쪽이 조금 크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아직 뭐 초반이기 때문에 네. 뭐 바둑이 뭐 망했다든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약간 흙이 실리로 네. 기분이 좋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백도 남부럽지 않은 세력을 얻었습니다. 뭐 어쨌든 김범서 어린이가 이제 바둑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서울에서 도장에서 수학을 한 지도 이제 한 1년 넘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또 긴장도 되겠지만 역시 부담 가는 건 거원차 5단일 거거든요. 이제 거원차 5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김범서 어린이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대곡장에 도착해서 그냥 아마추어 기사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네 하면서 조금 네, 놀랬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요즘에는 뭐 어리다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요. 자, 거원차오 5단은 5년 전 삼성화재배 2011년도에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아마 김범서 어린이가 처음 두어보는 그런 모양이어서 조금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하변 모양 같은 경우는 확실히 흙의 실리가 너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백이 최소한 이런 데라도 뭐 하나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은 네. 귀라도 맛이 좀 덜 있기 때문에 둘만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두텁게 집이 되어서 귀로 들어가면은 그냥 너무 쉽게 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전체적으로 중앙 쪽을 막으면서 두텁긴 하지만 그에 반해 흙의 실리를 좀 많이 내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뭐 네. 가장 무난한 정석이라면은 다가오고 붙이고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약한 돌은 세력적으로 몰아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방향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은 근데 네. 뭐 어느 쪽에서 다가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흙이 다가오면서 이곳을 다가오게 되면은 귀에 날일자, 뭐 삼삼 이런 곳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은 아래쪽에서 가는데 지금은 흙돌 자체가 하변이 두터워서 백돌이 온다고 해도 삼삼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아래쪽이 맞는지 위쪽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많으니까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김범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 시간 2시간의 시합을 해볼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요. 무조건 처음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뭐 도장에서 한번 연습 겸 해봤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면은 2시간짜리 바둑을 뒀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어린이 대회는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끝내기 때문에 한 판에 1시간, 2시간 내에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금 김범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 연구생도 뭐 일부러 들어가지 지금 않았다고 들었고요. 연구생 바둑을 둬도 제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네. 2시간 바둑을 경험해 봤을 리는 없어요.
위쪽에서 다가섰죠.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선택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게 싫다고 차렷 자세로 막아두는 건 작나요? 아니요, 충분히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차리엇보다는 뭐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흙이 뛴다면은 우상기 쪽을 걸쳐가는 이런 진행이 뭐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양으로 본다면 사실 이곳을 이제 두고 중앙 쪽에서 막아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 날일자를 당하는 것이 자체로도 크고 흙이 선수로 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집을 챙겨두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가네요. 지금 이 날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집으로만 보면 오히려 한 줄 더 갔다고 해서 이득이 아니에요. 지금은 3-3 들어가서 수가 있습니다. 3-3 들어가면. 흑도 지금 이거를 뭐 둘리는 절대 없죠. 네. 하지만 나중에 이제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들어가면 됩니다. 흑도 네. 막는 것보다는 그냥 한 칸 정도 아. 띄어서 결정을 안 지어 놓은 채로 나중에 들어가는 것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찌르거나 막는 건 좀 아깝겠네요. 네. 권차 5단도 손이 그렇게 지금 빠르게 나오지는 않네요.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칸 뛰는 한 수가 아닐까 싶은 장면인데요. 손을 빼면 위험한가요? 뭐 손을 빼고 진짜 뭐 이 자리는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자리가 있다면은 손을 빼도 이 돌이 뭐 잡힐 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날일자나 아니면 이것을 당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계속 곤마가 돼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김범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좋아하는 기사나 뭐 존경하는 기사가 개인적으로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 이제 좋아하는 기사, 존경하는 기사 이야기를 하면 뭐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뭐 김지석 뭐 이렇게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중국 선수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커제나 구리 이런 선수가 아니라 렌샤오. 네. 네, 렌샤오 선수도 물론 뭐 성적이 좋고 유명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다른 기사들만큼 유명하진 않거든요. 뭐 성적만으로 봐서 뭐 좋아하지는 않는 것 네. 같고 재미있는 바둑을 구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미있는 바둑의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어떤 바둑인가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천재형 바둑, 그러니까 변화를 많이 추구하고 렌샤오 선수 같은 경우는 기사들끼리 많이 하는 말은 가닥이 좋다. 그러니까 네. 모양을 결정해 놓지 않는 채로 이 모양과 저 모양을 엮어서 이렇게 아. 바둑을 만들어가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네.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범서 어린이가 렌샤오 7단의 바둑을 놔보면서 상당히 이 중국 선수는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확률이 있습니다. 기보를 놔보고 감상하기에는 정말 멋지고 재미있는 바둑을 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근데 손을 지금 권차오단이 손을 돌렸네요. 근데 손을 돌리는 것도 약간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돌렸네요. 아, 약간 의식은 하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로 이제 다가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이 나가게 되는데 돌이 나가면서 뭔가 연결이 그래도 가능할 만한 거리로 돌이 왔습니다. 이곳으로 돌이 오지 않고 좀 멀리 있었으면 연결하기에는 너무 먼 곳인데 지금은 큰 곳을 두면서도 약간은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저수가 물론 뭐 한 수의 가치는 당연히 있는 수고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저수가 뭐 정답이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냥 기품? 그래도 웬만하면 사실 여기를 띄워놓는 게 네. 정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 어린이가 돌 놓는 자세가 정말 좋네요. 네. 네, 역시 백에게도 일감인 자리 모자를 씌워갑니다. 이렇게 모자 씌운 다음의 행마가 중요한데요. 뭐 나를자를 두는 경우도 있고 입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밀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미는 것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네. 미는 것만은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이적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를자를 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실수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흙도 뭐 안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봉쇄를 당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출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백이 공격을 하게 되면 좀 어떤 걸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뭐 당연히 막아야 네. 되고요. 이 장면에서 보통이라면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자세가 되는데 여기 끊겼을 때 이제 전투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백은 일단 그렇게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 네. 쪽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끊겼을 때 전투가 좀 당장 안 좋다고 보면은 뭐 중앙을 버리고 또 상변 쪽을 압박하는 수단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유연하게 공격 실패해도 다른 곳에서 성과를 얻으면 되는데 공격 시작하면 끝을 보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뭐 끝을 보기에는 네. 일단 뭐 백의 돌들도 좀 약점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넘어가면은 흙이 쌍립으로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붙이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차피 끊을 수가 없나요? 뭐 나와서 끊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두고 붙이면은 당장은 끊어두는 것을 흙이 만약 안 해놓고 두면은 끼우는 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또 끊기나요? 네, 그러니까 이 돌이 있으면은 끊어놓은 돌이 있으면은 여기를 둬서 이 단수를 선수해서 축으로 잡자고 하는 수단을 흙이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 두면은 당장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끊으면은 백이 상변 쪽에서 모양으로 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신하죠. 네, 이거는 이상합니다. 흙이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해서는 먼저 끊어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두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쌍립으로 두는 것이. 네. 네, 권차오 5단도 만만치 않게 시간을 쓰네요. 상당히 뭐 침착한 기풍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대체로 침착한 편인가요? 바둑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최근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사들마다 확실하게 뭐 기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이 기사는 뭐 힘이 좋고 아니면 저 기사는 뭐 칠리와 형세 판단이 밝고 이렇게 딱 나뉘어졌는데 언제부턴가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세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또 약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기사들의 이제 기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 기사로 예를 들면은 뭐 최철한 구단 하면은 뭐 독사 뭐 다 잡으러 가는 올인 바둑, 원성진 구단 뭐 한방, 원펀치 뭐 다 이런 확실하게 딱 들으면은 아 이 선수가 이런 바둑을 두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처럼 뭐 그러니까 다 잘 두고 특별히 약점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나마 이제 표현한 게 이제 뭐 무결점 바둑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 이렇게 네.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개개인마다 색깔이 있었는데 또 그런 걸 느끼는 재미는 약간은 사라졌어요. 완성도가 높아진 대신요. 송태곤 구단도 별명 있었잖아요. 아 너무 가물가물한가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뭐 흰바둑을 좀 둔다고 해서 네. 뭐 많은 분들이 별명을 붙여줬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기사들도 조금씩 기풍이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아. 항상 똑같은 기풍으로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색깔 자체가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색이 조금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슬럼프를 한번 겪으면 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두던 바둑으로 계속 뭐 성적이 안 좋으면은 변화가 꼭 주려고 해서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두고 있는 김범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많이 이 기풍이 바뀌게 되겠죠. 음,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바둑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공격파에서 극단적인 뭐 타개형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해져 있는 기풍 내에서는 아마 변화가 많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김범수 어린이가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공격한다면은 뭐 한 칸 정도 뛰면서 어깨 짚는 이런 진행이 가장 무난하고요. 여기서 조금 뭐 재주를 부린다. 그리고 렌샤오 7단의 바둑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렌샤오 7단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가닥이 좋은 그런 바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데 이제 어깨 짚어서 아, 역시 그 자리가 좀 생각이 나죠. 네, 네. 그러니까 흑도를 바로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환 없이 바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꾀하는 수단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 같은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정답을 찾기는 어렵죠. 당장 귀 쪽으로 흙이 젖히기만 하더라도 수가 좀 나는 거 아닌가요? 귀는 언제든지 뒤로 받아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 있다고 해도 뒤로 받아야 됩니다. 밀고 들어가면은 이건 거의 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귀 같은 경우는 젖히면은 뒤로 받고 나가는 것은 끊어서 수가 안 돼요. 이젠 안 되네요. 흙도 결국 나중에 수를 내려면 있고 끊어서 있기에는 늘어서 이것도 모양상 수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잡고
이 두 점을 잡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수로 두 점을 잡는 거고 뭐 집으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백이 이것을 계속 겁내하면서 둘 이유는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 김범수 어린이 두는 모습으로 봐서는 시간 활용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귀의 맛이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입구자로 둔다면 이것도 뭐 한 수의 가치는 있는 수이긴 하지만 좀 흑의 돌을 좀 너무 쉽게 상변과 연결시켜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장면에서 그렇게 뭐 추천을 하고 싶은 참고도는 아닙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장 뭐 무난한 그림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두면은 뭐 어려운 전투가 진행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국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두고 어깨 짚으면은 끊고 바꿔치기 쪽으로 가면은 한 판의 바둑이다. 근데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이 이유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이후에 뭐 흑이 두고 백이 뒀을 때 귀에는 어떤 맛이 있으며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어깨 짚으면은 뭐 서로 알기 힘든 전투가 된다. 이 이후로도 사실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흑이 젖힐 수도 네. 있고 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젖힌 다음에 2단 젖혀서 둬야 될지 막아서 싸워야 될지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정답을 내려놓고 작점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두다 보면 뭐 세 수에서 다섯 수 정도 생각해 놓고 결정을 짓기가 어렵죠. 이게 어떨 때는 이제 웬만하면은 두는 당사자가 이렇게 중계를 하는 저희보다 수를 깊게 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네. 어디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당사자가 너무 깊게 생각에 빠져들다 보면은 뭐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는 말처럼 방향이 좀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바둑판을 넓게 못 보고 그냥 네. 딱 그 장면으로 치우칠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수가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냥 귀의 맛이 입구자랑 비슷한 거네요. 거의 뭐 비슷한 네. 구도거든요. 귀의 맛이 좀 많이 신경 쓰였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흑이 탈출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아주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귀를 지켜놓고 이제 이곳의 두터움과 하변의 두터움이 어울리면서 중앙 쪽의 모양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가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좀 두텁게 길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둔 수는 뭐 한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수입니다. 네. 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좀 하변 진행이 흑이 좀 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흑에게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린 선수답지 않게 냉철하게 실리를 챙겨가네요.
그리고 김범수 어린이 이제 인터뷰 중에 제가 상당히 좀 재밌게 느꼈던 적이 어떤 바둑을 좋아하냐 이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대국을 이제 침착하게 따라가서 역전할 때 재미를 느낀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네. 감정이 아닐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네,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게 되게 놀랍거든요. 확실히 생각이나 뭐 이런 대국을 하는 자세에서도 성숙함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진짜 박영구단 처음 입단했을 때 저희끼리 사석에서 농담으로 말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반면 10집 정도 나쁠 때 따라가서 역전시키는 거 재밌다 막 그랬고 성격 참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일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강점이 중후반 쪽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집바둑을 좋아하고 끝내기가 강하고 형세 판단에 능하고 이런 기풍이라면은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재미있는 바둑을 좋아한다, 뭐 렌샤오 7단의 바둑을 좋아한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 강점이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아, 오늘 바둑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대국 내용은 그냥 흙이 약간 기분 좋은 정도. 하지만 백도 뭐 눈에 띄는 실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 호흡의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침착하네요. 뭐 네, 손이 한수 바로 한수. 바로바로 나오는 네, 경우가 없습니다. 시간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김범서 어린이가 중국의 권차오 5단에게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한승 네. 구단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포석이 나왔지만 뭐 아직까지는 흙이 좋다, 백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두 판 모두 길게 갈 것 같네요. 자, 오늘 한중전 두 판 동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2회전입니다.